안녕하세요. 소백 IR룸 시리즈 투자자 1 그리고 진행을 맡았던 임팩트스퀘어 대표 도현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백 IR룸 제작 진행을 맡았던 범PD 박경범입니다. IR룸이 지난 6회차를 끝으로 올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좋았던 얘기도 많고 여전히 투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요. 핵심적인 부분이라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IR룸 결산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IR룸 결산 특집 IR 준비에 대한 모든 것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공개 컷도 여러분들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스타트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분들을 꼭 만나야 되는 게 또 필수 관문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 스타트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성장을 위해서는 꼭 투자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IR룸에 출연하셨던 많은 투자자분들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언급하셨어요. 네. 2화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이 FI 투자자를 SI 투자자처럼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투자자는 뼈와 같고 임직원은 살과 같고 고객은 의복과 같다는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는 한번 그 주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 뼈대를 형성하게 돼요. 회사의 구조와 문화, 그 기업 문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임직원들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다가 보면은 떠나가더라도 쇠살이 나잖아요. 고객이야말로 이제 피버팅 되면서 떠나가는 고객도 생기고 더 좋은 고객을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하실 분이신가를 거꾸로 그 투자자를 평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평가하시려면 이제 기준이 있으셔야 되니까 투자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논의들이 사실은 이제 앞으로 회사 성장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뼈대가 돼서, 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조언을 해주시는 이제 투자자 분들이 필요하신 거죠. 네. 투자자는 뼈와 같다라는 저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를 받을 때 정말 좀 많이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투자자를 가끔 돈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탱도 해주고, 무섭게 설명하십니다만 살은 뭐 떼어낼 수도 있고 많이 떼내면 죽지만 네. 옷은 갈아입으면 되는데 뼈는 바꾸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투자 유치를 다루다 보니 투자자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 투자자 관점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기업은 기업 성장과 함께 사회 문제 해결도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투자자를 만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영역 자체를 어떻게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선은 저희도 임팩트 투자자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여기서 풀고자 하는 그 솔루션의 방법이 잘 일치가 되는지, 그래서 이 솔루션으로 사업을 해나가실 때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 솔루션이 사업성이 있는지, 그 무엇보다도 이걸 해나가실 대표님과 여기에 계신 팀의 주요 리더십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업에 대한 의지치가 충분한지, 이런 것들 면밀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되게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일까라고 하는 것을 되게 깊게 보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먼저 임팩트 영역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집중하는 부분이 첫 번째로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 기후 기술 영역에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한 삶을 증진시켜주는 영역에 있는가, 얼마나 그 교육적인 접근성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좀 영역을 먼저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영역을 검토한 뒤에 해당 영역에 해당되는 기업에게는 세 가지를 크게 보게 됩니다. 첫 번째가 시장, 얼마나 큰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인가. 두 번째는 이 기업이 가진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인가. 세 번째가 이제 팀인데요. 특히나 초기 기업일수록 구성원들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사업 모델을 충분히 잘 키워나갈 역량이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는 편입니다. 소셜벤처 분들한테는 항상 Y를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냥 사업성만 놓고 보면은 조금씩 부족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저희는 그 창업자분이 왜 이 사업을 꼭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절실함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고, 그 절실함이 결국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차별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 만큼 기업의 설립 이념과 창업 배경, 약간 동기와 철학 같은 것들을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 투자 자체를 유치하는 데에는 결국 성장성, 수익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는 본연의 임무는 수익 추구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이제 투자자에게 돈을 잘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런 근면함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가, 플러스 전방 산업은 충분히 성장하고 있고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성이나 마케팅 능력 등을 잘 갖춘 팀을 구성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한 레퍼런스가 다수 보유하고 계신가, 이런 기준들을 임팩트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임팩트 펀드는 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임팩트 없는 것들은 투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 회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세상을 바꿀 거냐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좋은 투자자는 과연 어떤 분들인지 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좋은 투자자 어떤 분들일까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을 찾아보긴 했는데요. 조금 민망합니다. 어쩔 수 없죠. 이게 사실 도 대표님도, 옆에 계신 대표님도 저희 IR룸에서 투자자 1 역할로 많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 멘트만큼은 제가 PD로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네.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임팩트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를 통해서 규모를 확대하는 건 당연히 굉장히 유의미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가 임팩트 투자를 싫어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자꾸 사회적 가치 얘기해. 이 기업이 성장하려면 좀 저거 무시해야 되는데 자꾸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들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뛰어난 임팩트 투자자는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 가치에 집중하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오늘 나왔던 초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때 비즈니스 모델 잘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 혹은 초기 투자자가 사회적 가치를 잘 만드는 그 과정과 결과를 비즈니스 경쟁력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일반 투자자가 너무 좋아할 수 있게, 오히려 이게 딴 애들은 갖지 못한 경쟁력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를 받기 전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은 많이 익힌 것 같은데 네. 사실 IR룸에 참여하셨던 많은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 IR 구성에 대해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셨던 것 같거든요. 저희 IR룸 자체의 취지가 아직 IR 못 해본 분들을 한번 경험시켜드리고 또 그 경험을 준비하는 과정들에 좀 좋은 커멘트를 드리려고 시작한 거잖아요. IR룸에 오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효과적인 IR 구성,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꿀팁을 그래서 많이 또 말씀해 주시게 된 것 같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문제 제시에서 문제 해결까지의 논리적인 구성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객이 이렇게 존재하고 이 고객들이 어떤 페인 포인트나 어떤 니즈가 있어서 이런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우리가 팔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적인 가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해봤고 얼마큼 태핑해봤고 지금 이 수준에서 어떤 성과들을 우리가 확인해보았고 한다면 승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솔루션이 다르다던가 이 솔루션을 했는데 그게 또 시장성이 없다던가 이 하나하나의 논리적 흐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되게 중요해서 그 연결고리를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어차피 소셜 벤처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미션 드리븐으로 시작은 하셨지만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명확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스케일업을 어떤 식으로 이제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다가 마무리될 시점에 언급이 되고 끝나야지 듣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상상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 그 스케일업에 대한 코멘트가 들리면서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는 시장이 커질 수도 있구나 라는 상상력을 만들게 하는 단초가 돼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준비하시고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의 말씀처럼 문제 제시에서부터 문제 해결까지 논리적으로 IR을 구성하면은 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IR이라는 게 진정성이 담긴 스토리, 그리고 이 스토리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에서
숫자를 잘 넣어주는 거. 이 두 가지가 반이 넘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을 바탕으로 한 다음엔 스케일업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투자자는 규모가 중요하죠. 소셜벤처가 필요한 이유에도 규모화가 있고 사회 문제가 커지니까 솔루션도 커져야 되는 거죠. 투자자는 지금 있는 것보다 10배가 커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해주는 사람이니까 결국 규모화가 되지 않으면 투자보다는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많습니다. 대출도 있고 지원금도 있고. 근데 굳이 투자를 받으시려면 당연히 투자자가 원하는 스케일업 곡선들을 그려오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창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인의 경험 등을 통해서 이걸 일반화시켜서 그 문제가 우리는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사회적 기업가들이 창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까지의 일반화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는 제품과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해서 고객적 관점으로 그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그 창업자 그룹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식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단계라고 느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회적 기업의 스케일업이라는 게 단순히 기업의 그런 가치를 키우는 그 이상이 되는 것 같네요. 돈을 많이 번다 라는 이야기의 또 다른 면에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 문제를 충분히 많이 해결한다 라는 가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사회적 기업들의 IR 준비 전략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았는데요. IR 실전 세부 전략으로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업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상대평가인 것 같아요. 이 상대평가라고 하면은 스타트업끼리의 상대평가도 있는 거고 투자사들 간에 이 밸류에이션을 인정해주는 상대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투자사들의 선택인 거예요. 초기 기업 쪽 사이에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거고 투자사들도 지금 그동안 했던 프랙티스가 있을 거잖아요. 과거 데이터라는 게 있는 거고 현재 상대평가가 있는 건데 트렌드에 빨리 캐치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 미니멈 기준들이 있거든요. 미니멈 기준들은 지켜가면서 사실 제안을 드리는 거고 제일 건강한 시나리오는 차근차근히 진짜 보여주고 내가 인정받을 만큼의 밸류로 그리고 내가 정말 필요한 자금만 유치해서 보여주면서 커가는 게 가장 건강하고 이걸 성공시키는 시기나 성장된 모습 자체가 비슷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연연하지 않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가치 평가는 투자자분들도 쉽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또 투자자분들의 말씀대로 상대 평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를 정했다면은 그걸로 이제 끝이 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또 한편에서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그러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 IR에 참여하시는 애티튜드나 톤앤매너는 굉장히 좋았어요. 다만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 가치를 굉장히 높게 부르셨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회사의 현황 등에 대한 숫자를 창업자가 훨씬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꿰고 계셔야 되고 저희가 어떤 질문 등을 했을 때 답변 등에 대해서도 좀 숫자를 중심으로 해서 명확하게 설명 등이 좀 되는 게 필요했다고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대표님, 근데 저희 IR룸에 참석했던 많은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 이 기업의 현황을 숫자로 이제 뒷받침한다는 게 결코 쉬워하시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투자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하지만 기업이 투자 유치할 때는 받는 돈도 숫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것도 숫자여야 되는 겁니다. IR룸 그 편집본에는 좀 빠졌지만 미 방연본에서 이와 관련된 투자자들의 멘트가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초기 기업이니까 재무적인 지표는 많이 못 봐요. 지금 단계에서 사실 볼 수 있는 거는 얼만큼 재무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계신지, 하시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임팩트에 대해서 정확히 정량적으로 매저가 가능하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 보는 거죠. 그걸 알고 사업을 하는 거랑 모르고 사업하는 게 그래도 좀 차이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정성적인 그런 액션들을 취함으로써 내가 정량적으로 얼만큼을 기대하고 이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사실 보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IR도 물론 시리즈 A냐 급초기 투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다른 재무 추정을 하셔야 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에는 두 가지 관점을 탑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숫자가 바뀔 때 우리의 매출이 증가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판매 대수냐, 사용자 이용 수냐, 무엇이 우리의 매출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넘버인지를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그 다음 숫자들에 대해서 신뢰가 갑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재무 추정이 성장성에 대한 합리성과 함께 기대도 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너무나 겸손한 일자형 그래프를 본다거나 정말 천천히 성장하는 모델들을 그려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이 기업의 투자자들이 투자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시지 못하는 한계들을 좀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4년차, 5년차부터 재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거를 마련할 수 있는 논리 구조, 비즈니스 모델, 거기에 대한 전략, 이것들을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저희가 IR을 또 진행하면서 IR 준비도 잘하시고 구성도 잘하시고 발표도 너무 잘하시는데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신 걸 다 못 보여주시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설명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긴장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아쉬움을 남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되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창업가들 많이 만나보면 그 다 성향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라든지 약간 부풀리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사업을 좀 키우고 사회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돈도 벌고 매출도 이렇게 올리고 뭐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욕심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좀 겸손하게 접근하거나 그런 좀 도전력이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에 비해서요. 우리나라의 창업자분들이 많이 겸손하시거든요. 그래서 겸손하셔서 시각적으로 임팩트 있게 전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시는 경향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기억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억은 시각화를 통한 기억이 가장 오래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반적인 고객들이나 소비자들한테도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시각화하는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제가 뉴스나 자료로 봤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강조를 하시고 그에 대한 계획들을 잘 어필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나의 사업 동기부터 우선 돈을 뭐 이렇게 버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실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는데 우리랑 함께 할 수 없는 약간 성향이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IR은 약간 퍼블릭하게 약간 우리를 보여주는 거고, 기업가로서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약간 미션은 명확히 가지고 있다, 약간 이런 면을 좀 더 어나운스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IR을 할 때만큼은 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자신감을 가져서 내가 자신 있으니 너도 그 자신감을 한번 공유받아라,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임팩트 투자자만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ESG에 대한 관심이 또 높은 시기에 일반 투자자분들한테도 IR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IR 구성 팁도 조금 달라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회적 기업 입장에서도 일반 투자자분들을 만날 때는 조금 더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자별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IR을 구성하고 또 전달하면 되는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어느 투자사냐에 따라서 메시지를 좀 달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임팩트 투자사한테 가면은 재무적인 서스테이너블하게 성장이 가능한지 말지를 뭐 50% 보고 임팩트는 50% 보고 이렇게 한다고 치면, 근데 일반 투자사한테 갈 경우에는 그 임팩트 얘기는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지, 어떻게 사업적으로 이득이 있을지라는 메시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유의 사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랑 고유의 사업의 그로스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어떤 맥락과 IR에 누가 듣는지에 따라서 그 순서라든지 이야기 조절하는 건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무적 투자자들이나 일반적인 창투사한테 사회적 가치를 먼저 얘기하면서 미션과 목적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업이 잘 되고 하면은 궁극적으로 만드는 결과와 열매로서 또 생각하는 게 이런 사회적 가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하지만 임팩트를 집중하는 투자자들은 도대체 왜 이 사업을 시작하셨나, 문제 제기, 문제의 어떤 발단, 미션들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의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접근과 모델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맥락과 투자자에 따라서 조절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IR룸의 장점이 또 다른 기업들의 IR 현장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요. 1회차에 출연했었던 V드림, 1회차인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IR은 이런 방식으로 좀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여러 면에서 메시지를 전달했던 기업입니다. 인상적인 IR을 남겼던 V드림의 IR 어땠는지 평가 함께 보시죠. 굉장히 교과서적인 그런 설명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문제를 푸는데 우리는 그걸 IT 기술로 해서 플랫폼화해서 이 문제를 풀고 그렇게 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이런 가치와 도움을 주고 이런 솔루션이 있고 그 결과 이런 성장 곡선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고 그래서 우리는 커뮤니티까지 하고 글로벌하고 큰 가치 이걸 만들어 나갈 거다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그런 스토리와 자신감 있는 발표 그리고 구성이 다 맞춰져 있는 발표를 진행한 팀이죠. IR을 많이 해봤다는 티가 굉장히 잘 나는 팀이에요. 소셜벤처가 해결하거나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 그리고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스케일업 세부 전략도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 논리 구조를 만들고 설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IR룸의 결산 영상의 마지막 주제는 그래서 유형별 성장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돈 벌기만도 힘든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어떻게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임팩트 투자자의 이제 시각 중에 하나인 거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시장이 작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쟁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이 혁신을 지속하고 이 시장을 넓혀가기 위해서는 비장애인 시장 또는 비취약계층 시장으로의 확대가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셜 벤처들이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벤처도 그렇지만 소셜 벤처가 특히 글로벌 진출을 굉장히 요원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케일업의 굉장히 다수의 경우에는 글로벌이 좋은 요인이 됩니다. 특히 소셜 벤처에게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 사회 문제의 공통점이 시장의 공통점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소셜 벤처들에게 저희는 해당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구역으로 진출할 방법을 처음부터 고민하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글로벌의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중요한 확장 포인트로 고민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항상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비즈니스 성공,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조건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결국은 뭐 저희가 이제 5트리라고 얘기하는 뭐 기술, 그 다음에 전략, 마케팅, 오퍼레이션 5가지 영역이 좀 골고루 밸런스 있어야 되는데 마케팅이나 오히려 시장 진입에 대한 전략, 이거를 되게 신경 쓰도록 처음부터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IR룸 결산 특집으로 지난 투자자분들의 꿀같은 조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좋은 거는요. 엑기스 보시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 앞뒤 다 보시는 겁니다. 풀 버전을 보셔야 진짜 전체를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네, 지금 소백 유튜브 채널에서 IR룸 전편을 다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 아니시더라도 ESG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관계자분들한테도 정말 유용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꼭 한 번씩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정말 끝인가요? 설마 그렇진 않겠죠. IR룸이 또 디벨롭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까 고민하면서 내년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그거 한 번만 같이 해줄 수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에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많이 하거든요. 예,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소백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하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